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총괄편으로 한번 지금까지 본 집들을 모두 다 올려봤습니다. 노후 마지막까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집을 찾는 일이란 참 즐겁고 행복한 것 같네요. 그래서 더욱더 신중히 보고 신중히 생각하고 고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전원주택 구경을 간 곳이에요. 보령시에 있는 곳이었는데 한 2억 2천 정도 됐었거든요. 여기는 평형수가 한 100평 정도 됐어요. 개인적으로 정원이 있는 곳이 좋아서 웬만하면 정원이 잘 되었거나 정원을 꾸밀 수 있는 곳을 찾는 중입니다. 물론 강아지도 있으면 좋겠죠. 정원이 있는 곳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인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인가요? 몇 집 안 되지만 지금까지 봐온 집들을 총괄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저처럼 전원생활 초보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올려봐요. 사실 저같이 집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르고 영상도 이쁘게 못 찍어 올리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혹시나 저 같은 전원주택 고르는데 초보이신 분들에게 공감 가시는 내용이 있을지 몰라서 조금 신경을 써보고 있어요.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초보분들께서는 집도 어떤 걸 구입해야 좋은 건지, 어떤 점을 최우선시 봐야 하는 건지, 저 역시 집을 보러 다니면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말하길 조립식 주택은 뭐가 안 좋더라, 황토집은 뭐가 안 좋더라, 벽돌집은 뭐가 안 좋더라 등등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역시 마음에 갈등이 많더군요. 제 결론은 결국 그 사람들도 본인이 전원 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고 매체나 전원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이 경험을 말해주는 것이기에 별로 신뢰하지는 않아요. 물론 전원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도 있지만 즐겁고 행복하게 잘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죠. 내가 살 집이니 내가 원하는 집을 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적응해서 살아야겠다 싶어요. 결국 전원 생활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좋은 점 나쁜 점 다 본인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집 내부 구조는 현대식으로 되어 있어 비슷비슷한 구조라서 크게 변화는 없네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특별할 거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2층 다락도 있고 조금씩 집 형태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웬만한 집들은 거의 현대식으로 다 지어놓기 때문에 비슷비슷해 하더라고요. 집이 새 건물이냐 오래된 고옥이냐도 따지게 되고 집을 사면 제일 우선시 걱정되는 것이 단열 문제가 최우선이 아닌가 싶네요.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난방비 걱정이 최우선인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살면서 서서히 적응하면서 고쳐가며 살면 되겠지 싶은데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집을 보면서 중요하게 느끼는 건 정원인데요. 주위 분들에게 이야기해보면 정원이 있으면 모기며 벌레들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물론 벌레 싫죠.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그냥 도시에서 사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다고 도시에 모기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던데요. 개인적으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서 벌레들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모든 건 개개인의 취향이기에 전원 생활을 하시려 하시는 분들 역시 남의 말을 듣고 이래야 하나 저래야 하나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남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전원주택 구한다고 주위 분들에게 말을 하니 좋은 말은 하나도 없고 왜 가냐, 벌레도 많고 병원도 멀고 외롭고 무섭지 않냐 등등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전원 생활을 해보지도 않은 분들이 전원 생활을 포기하고 올라온 분들의 말만 듣고 최악의 경우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어보면 가끔 저 역시도 이게 옳은 건가 맞는 건가 감정이 움직일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곳은 보령시 미산면에서 본 집이네요. 가격은 2억 2,500이고요. 이 집은 너무 정원의 뷰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요목조목 주인분의 정성과 노력이 보이더군요. 집은 참 멋있죠? 여러분들 이런 정원 어떠세요? 물론 돈 많이 들여서 더 멋지게 디자인하고 더 멋진 정원을 꾸며 놓은 곳이 많죠. 사진상하고는 또 보는 거하고 또 틀리네. 전원 생활도 자본의 여유가 있어서 고급 주택에 고급스러운 정원을 가꾸고 사는 사람들한테 비하면 2억이라는 금액을 들고 좋은 집과 좋은 정원을 논하기에는 택도 없는 상상인지도 모르겠네요. 여유 금액을 가지고 전원을 꿈꾸시는 분들이야 무엇이 문제겠어요. 저같이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집을 찾으려니 생각하고 현실하고 괴리감만 커지더군요. 그러다 보니 자본은 그대로인데 눈만 높아져서 자꾸 좋은 집만 쳐다봐지더군요. 마음에 안 드는 집은 뒷전이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한숨만 깊어지고 이러다 전원 생활이고 뭐고 상상만 하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기가 엄청 넓어요. 근데 넓어요. 땀 병수가 있잖아요. 습지대 같아요. 지금 이 집을 사면 다시 대팔집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살거나 생각하고 구매하는 거라서 집을 매매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게 어차피 집을 사는 순간 몇 억이 땅속에 묻혀지는 돈이니 말이죠. 모래 섞어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혹시나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황토는 갈라져. 황토는 갈라져. 예산군 집이에요. 2억 1,500, 2억 3천에서 내린 가격이래요. 개인적으로 이런 분위기 좋아해요. 그런데 약간 황토색이 많아서 칙칙한 느낌 빼고는요. 처음엔 마음에 들었는데 솔직히 땅도 그렇고 집도 뭐 이 정도면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방향 그게 문제였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않고 집 튼튼하고 땅 마음에 든다 싶으면 뭐 생각해봐도 나쁘진 않은 조건인데 말이죠. 2층도 잠깐 올라갔다 오세요. 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어떤 분들은 전원주택을 구입하려고 몇 년을 찾아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몇백 군데를 탐방을 다니기도 하신대요. 이게 화장실이야? 여기.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더군요. 이제 시작인데 나는 얼마나 더 봐야 집을 구할까 싶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내 맘에 드는 집이 나올까 하는 막막한 생각으로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가끔씩 해요. 조급하게 생각한다고 집이 나 여기 있소, 나 사가시오 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일단 물건이 정해지면 꼭 사야지보다는 편하게 구경한다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네요. 그냥 여행한다 생각하면서 말이죠. 남들은 어떤 곳에서 어떤 집에서 사나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마음이 훨 편안하네요. 이곳저곳 경치도 구경할 겸 말이죠. 제가 집을 사기 위해 이렇게 돌아다닐 거라고는 상상을 안 해봤어요. 아니요, 여기까지 가라고요.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혹시나 망설이시는 분들 계시면 그냥 시작해 보세요. 꼭 구매를 한다기보다는 많이 봐야 나한테 맞는 집이 나올 테니 말이죠. 강아지 때문에 이 4평이에요. 이게 한 180, 여기는 거실이고 이쪽 것 한번 보시죠. 여기가 이제 방사. 황토벽돌, 순수 황토벽돌이. 그러니까 집에 그렇게 더운 건 못 느낄 거예요. 그러네, 시원해. 화장실 보시고. 네, 여기는 그 예산군에 있는 2억 5천짜리 집입니다. 2억 5천짜리 집인데 여기는 황토집으로 돼 있어서 황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오셔서 구경하시고 구매하셔도 이런 집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들어오는 입구부터 벌써 많은 부분 마이너스가 됐던 집이에요.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1.5톤 트럭 들어오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춤주춤 들어오다 보니까 길이 좀 겁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입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는 앞에 뷰가 너무너무 좋아요. 예쁘죠? 진짜 이런 집은 한번 누구나 뭐 꿈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집을 보러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경치가 좋은 집들이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 바로 앞에 아마도 이 집 주인분이 집을 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뭐 때문이라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 앞에 다시 전원주택이 지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집이 지어지다 보면 저 앞에 경치를 다 가리잖아요. 집 때문에. 그래서 집을 내놓으시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집만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뭐 구매를 해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꾸며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잔디가 깔려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모기도 많고 벌레도 많다고. 근데 전원주택 살면서 열심히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쁜 꽃도 못 보고 정원도 아름답게 가꿀 수가 없잖아요. 전원주택 생활하시려면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아름다운 정원을 가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집은 정말 아름답고 예쁜데 들어오는 입구가 비좁아서 그게 제일 단점이었었던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왔던 집인데 여기도 2억 5천짜리 집이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텃밭이, 이 앞에 보이는 텃밭이, 넓은 텃밭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집보다는 그 밭 때문에 가격이 2억 5천 정도를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농기계나 이런 것들도 다 놓고 가신다고 하고, 그 뒤에 밭도 그 종종, 이 주인분의 종종, 친척 종종 땅이라고, 그래서 그 이용하실 수 있다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경우에 땅이 나올 때는 한 번쯤 구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멀리 있는 것보다 텃밭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집 앞에 있으면 더욱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집도 단점이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비좁아서 여기는 자가용조차도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에 겹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집은 사실 길이 좁아서 비추천하고 싶어요. 일단은 길이 넓어야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 짐이라도 싣고 들어왔을 때는 일단 걱정부터 될 것 같아요. 집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집을 지을 때 도로를 확실하게 해놓지 않고 집만 덩그러니 져놓으면 이렇게 집을 이렇게 구매하거나 집을 팔 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초보인 제 눈에도 이런 게 보이는데,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이 집을 보는 거나 땅을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잘 아실까 싶었어요. 자, 여러분들 구경 잘 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집들을 총괄해서 보여드렸는데, 조금씩 뭐 참고하실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시고 집을 구매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전원주택 구입하는 그날까지 좋은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